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스케치를 이제 끝내고요. 실제 3D 모델링 하는 과정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 우리가 만드는 도형이라고 하는 것은 돌줄 쭉 늘리는 거죠. 또는 어떤 축을 잡고 회전하는. 그래서 그 형태 자체가 직선 형태 아니면 곡선 형태, 그 두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나타내는 게 돌출이라는 거와 회전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근데 돌출과 회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스윕이나 로프트와 같은 다양한 명령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하는 그 기본적인 명령어를 잘 익혀두시면 향후에 여러분들이 그 3D CAD1, 즉 인벤트 과정을 배우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이 아마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왼쪽 모형이라는 부분이 있죠. 모형에 원점이 있을 거고요. 원점에 확장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YZ, XZ, XY 평면 이렇게 나오죠. 또는 여기에 2D 스케치 있죠. 이거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은 2D 스케치라는 버튼을 제가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면에 마우스를 올려보면 여기는 XY 플레인, 여기는 YZ 플레인, 여기는 XZ 플레인이죠. 그래서 내가 작업을 하고자 하는 이 플레인 자체를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XY 플레인으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큐브의 요 면을 클릭해 주시면 앞으로 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첫 번째 형식이고요. 자, 컨트롤 Z를 한번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기 XY 평면 있죠? 여기에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 후 새 스케치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로는 우리가 두 개만 봤고요. 앞으로 두 개의 명령어가 더 나오게 될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그려놓은 게 없기 때문에 3D에서 2D로 들어오는 거는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겁니다. 자, 가운데 휠을 더블 클릭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직사각형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다른 소프트웨어들은 딱히 뭐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모델링을 하든 안 하든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요. 인벤트는 가급적이면 여기 가운데 원점 있죠? 원점을 기준으로 모델링을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만이 나중에 우리가 조립품 할 때 있죠? 조립품 할 때 이 원점을 최대한 더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그렸던 이 직사각형의 무게중심이 있겠죠? 그 무게중심을 여기다 맞추려면은 대다수의 소프트웨어는 이렇게 합니다. 또는 인벤트를 교육하는데도 보면 대부분의 지금 설명하는 형태를 많이 씁니다. 자, 요 점과 여기에 중간이 있겠죠? 2분의 1 지점 클릭을 해주면 전체 길이의 중간이 맞춰졌죠? 이번에 수평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점하고 여기에 점을 클릭을 해주면 가로 세로가 다 맞춰진 거죠. 자, ESC 눌러서 구속을 끝내고요. 이제 꼭지점을 자꾸 움직여주면 같이 이렇게 움직여주죠. 대부분은 이런 방식대로 설명을 많이 해놨는데요. 일단 제가 컨트롤 Z에서 취소했습니다. 자, 요거는 인벤트적이지 않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 스케치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인벤트는 어떤 매개 변수, 즉 파라미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파라미터를 최대한 활용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제가 여기에 치수를 한번 넣어 볼게요. 수치는 안 바꾸겠습니다. 또 여기도 치수를 한번 내보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만일에 이 가로 치수 있죠? 이 치수의 절반은 넣겠다라고 하면 여기와 원점을 이렇게 지정해서 임의점을 클릭을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 수치를 보고 나누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상태에서 이 수치를 클릭을 해줘요. 그러면 이 수치의 이름은 D0라는 겁니다. D0. 여기에 나누기 슬러시 2. 그러면 마우스 살짝 올려볼게요. 그러면 45.791. 그 뒤에 있는 게 현재 화면상에 안 나오는 것 뿐이고요. 그러면 마우스에 올려보니까 어떻게 되죠? 계산된 값 22.896이라는 치수가 자동으로 나오죠. 그래서 체크.
그럼 전체 길이의 절반이 왔죠. 다음에 요 선과 또 요 점을 클릭을 해요. 그리고 요 치수 나누기 2. 자, 요렇게 했을 때가 가장 우리가 인벤터스럽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 치수를 제가 45점 얼마 된 거죠? 이거를 100으로 변경을 해 볼게요. 그러니까 밑에 수치가 자동으로 50으로 바뀌었죠? 자, 27점 여기를 80으로 변경을 해 볼게요. 그러면 40으로 변경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요걸 우리가 인벤터스럽다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주면 실제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 현재는 정중앙이 잡혔는데요. 만약 여기가 41이 되더라. 그러면 이 치수를 40으로 변경해 주면 또 40으로 변경이 되죠. 그러다가 정중앙에 가고 싶으면요. 클릭을 하고 이 치수를 지정하고 나누기 2. 언제든지 위치 변경이 되는 거죠. 근데 금방 제가 전자에 보여드렸던 그런 형식을 한다 그러면은 구속 조건을 또 일일이 다 지워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가급적이면 치수는 항상 전체 길이를 잡고요. 중간을 해주는 게 가장 합리적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제 스케치, 우리가 원하는 스케치를 끝냈고요. 자, 스케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요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상태였어요. 3차원 화면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는데 전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총 7가지 정도가 됩니다. 상당히 많죠, 그렇죠? 자, 여기서 대표적인 게 펑션 키 F6번이에요. 그래서 F6번을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화면이 옆으로 살짝 돌아갔죠. 그렇죠? 자,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Shift의 가운데 휠을 눌러요.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전환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두 번째. 자, 세 번째는 펑션 키 F4번을 눌러요. 그럼 나침반 모양이 나오죠. 자, 그러면 지금 위에 이렇게 나왔을 때 있죠. 요거는 앞뒤로 회전한다는 뜻이고요. 그럼 이렇게 가면은 좌우로, 요거 앞뒤가 아니고 상하라고 해야겠죠. 요거는 좌우. 그 다음에 중앙에 이렇게 가운데 점 나오죠. 이렇게 되면은 가운데를 기준으로 회전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 안으로 나왔을 때 요 모양이 있죠. 요거는 내가 원하는 어떤 방향으로도 갈 수가 있다. 자, 이게 세 번째고요. 자, 네 번째는 요 큐브 있죠. 큐브 위에 살짝 올려보면 집이 나오죠. 그래서 이 집을 클릭을 해주면 또 F6번하고 똑같이 가죠. 그래서 이 집 모양이 펑션 키 F6번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네 번째였고요. 자, 다섯 번째는 이 큐브 있죠. 큐브를 클릭을 해주면 방향이 이렇게 전환이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고요. 자, 여섯 번째는 큐브 있죠. 큐브 어디든 괜찮습니다. 그냥 큐브 자체를 꼭 눌러요.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돌려주면 또한 화면이 돌아가죠. 여섯 번째. 자, 일곱 번째는요. 오른쪽 금색 탐색 막대에 보면 이게 자유회전이라는 게 있죠. 자유회전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궤도입니다. 오빗이라는 건데요. 자, 그러니까 펑션 키 F4번을 눌렀을 때와 같은 모양이 나오죠. 방향을 돌려보면 이렇게 또 돌아가요. 자, 어떤 차이가 있느냐 F4번하고. 자, 키보드에 제가 Shift를 눌렀어요. 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움직여요. 움직이면서 마우스를 먼저 손을 떼는 거예요. 그리고 Shift를 놔주면 혼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좀 빠르게 제가 움직여 볼게요. 그럼 얘도 빨리 움직이게 되죠. 또 Shift의 어떤 위치를 잡고 마우스를 빠르게 움직이면서 손을 떼어 볼게요. 그럼 더 빠르게 돌아가죠. 그래서 이 방식은 주로 3D 모델링 한 거 있죠. 그 3D 모델링 한 거를 그냥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또는 데몬스트레이션 하기 위해서 쓸 때 그때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Escape 눌러서 취소했고요. 자, 그 다음 펑션 키 F6번을 눌러볼게요. 자, 화면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요 그림이 이렇게 누워있는 그림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죠. 그럼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림을 현재 스케치를 XY 평면에다 했는데요.
XY 평면이 아닌 XZ 평면으로 변경을 해줄 수 있어요. 재정의라는 기능을 써서. 두 번째는 화면 자체를 있죠. 화면 자체를 이렇게 방향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돌려서 이렇게 또 변경을 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 그러면 만일에 여기를 클릭을 해볼까요? 그 다음에 여기를 클릭하면 또 이렇게 돌아가죠. 자, 이 상태에서 큐브에 이 모서리를 찍어 볼게요. 그 화면이 또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자, 우리는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에 작업하시려면 좀 많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방향을 이렇게 잡아 볼게요. 자, 여기는 X, 여기는 Y, 요 위쪽은 Z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먼저 잡아 볼게요. 자,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Shift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휠을 눌러서 방향을 이렇게 돌려주면 되는데 생각대로 잘 안 된다, 그쵸? 자, 이러면 어느 정도 방향이 비슷하게 이렇게 잡혀진 걸 볼 수가 있죠, 그쵸? Y축, 그 다음에 X축. 자, 이 상태에서 큐브의 요 모서리 있죠? 요 모서리를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처음에 하고자 했던 여기 X 방향, 여기 Y 방향, 여기 Z 방향이 되었죠. 여기는 Y, 그림 잘못 그렸다, 그렇죠? 제가 그림을 잘못 봤네요. 미안합니다. 자, 그러니까 방향 잡기가 상당히 불편하다, 그렇죠? 화면이 뒤집어져야 되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화면을 뒤집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조금 쉽게 가볼게요. 좀 쉽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작성된 요거 XY에 작성된 거를요.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 보면 재정의라는 거 있죠? 재정의. 자, 그러고 나면 대기 상태가 돼요. 어디서 그린 걸로 하겠느냐? 우리는 바닥, 즉 여기에 XZ면 있죠? 여기를 쓸게요. 그러면 여기서 XZ를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방향이 이렇게 전환이 되죠. 그래서 화면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돌려가면서 하는 것보다는 이 방법이 훨씬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컨트롤 Z하고 다시 해볼게요. 자, 지금 현재 XY에 작성된 거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다시 재정의, 요거를 XZ에다 하겠다. 이렇게 위치 변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도 잘 기억해 두게 되면 실수로 내가 어떤 다른 면에 작업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당겨서 원래 화면으로 원하는 화면으로 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3차원을 진행을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작성한 이 스케치를 프로파일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프로파일 자체가 시작점 끝점을 통해 가지고 완전하게 닫힌 표곡선이죠, 그렇죠? 완전한 표곡선이 되었을 때는 쉽게 돌출이라는 명령으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돌출 마우스 살짝 올려보면은 바로 에 2라고 나오죠. 익스트루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축키 2를 클릭을 해도 되고요. 또는 마우스로 클릭을 하셔도 돼요. 그러면 프로파일이 하나밖에 없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자동 선택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밑에 출력에 보니까 솔리드라는 게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곡면 서피스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향후 여러분들이 3학년이 되게 되면 기계 설계 산업기사 시험을 볼 수가 있고요. 현재로서는 여러분들은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라고 하는 시험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또는 기계설계 산업기사 4학년 때 일반 기계기사 시험을 보게 되면 어차피 인벤트를 쓰든 카티아를 쓰든 3D CAD는 필수적으로 써야 되고요. 물론 그 전에 필기시험을 또 봐야겠죠. 그래서 필기시험에 우리가 자주 등장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다음 보기 중 3D 작업이 가능한 것은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3D 작업이 가능한 것. 첫 번째는
와이어프레임이라는 게 있어요. 와이어프레임. 두 번째 서피스. 세 번째 솔리드. 그리고 솔리드에는 CSG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랩이라는 게 있어요. 비랩. 그래서 일단은 3D 작업 가능한 거는 와이어프레임, 즉 뼈대를 만드는 거죠.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 연등을 만들죠. 그렇죠? 그 연등의 뼈대는 이전에는 이제 대나무로 만들었다가 철사로 만들었다가 요즘은 플라스틱을 많이 쓰죠. 그리고 뼈대를 만들고 나면 그 바깥에 문풍지 같은 종이를 붙여줘야겠죠. 그렇죠? 그래야 안에 초를 넣고 우리가 움직일 때 바람에 의해서 꺼지는 걸 방지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뼈대를 만드는 거는 와이어프레임이라고 그러고요. 그 문풍지를 서피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이 서피스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만 가지는 겁니다. 반면에 솔리드라는 거 있죠. 솔리드는 최적을 가져요. 지금과 같은. 근데 이 최적에도 다시 CSG 방식이 있고 비랩 방식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CSG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CSG 방식이라고 하는 게 집합 개념입니다. 집합. 불연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집합. 그래서 합집합, 차집합, 교집합 형태를 가지는 게 CSG가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림으로 소개를 먼저 하자 그러면요. 자, CSG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육면체가 있고요. 요 육면체 중앙에를 원기둥으로 이렇게 쏙 빼버리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필요하느냐는 먼저 육면체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여기다가 빼기 원기둥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요 모양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요 원기둥을 육면체 중앙에 넣고 빼버리면 이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요런 걸 우리가 CSG 방식이라고 해요. 그러면 차집합이 되겠죠. 자, 반면에 비랩이라고 하는 거, B는 바운더리라는 거예요. 어떤 경계를 의미합니다. 경계.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런 육면체 중앙에 구멍이 뚫린 걸 만들고 싶다 하면 총 7개의 객체가 필요해요. 요거는 2개죠. 하나, 둘, 또한 이거는 전체적인 최적을 가집니다. 반면에 비랩이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 위에 뚜껑이 있죠. 요 뚜껑을 구성하는 면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운데 뚫려야겠죠. 그 다음에 밑에 있죠. 뻥 뚫렸다고 그랬으니까 요 밑에를 구성하는 부분이 또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2장이 됐죠. 그 다음에 뺑 돌아가면서 4개의 면이 있죠. 그러면 4개의 면은 이렇게 앞을 구성하는 거 하나, 이렇게 둘, 그럼 요 2개의 면이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뒤에 숨어 있는 거, 뒤에 숨어 있는 거 셋, 넷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 총 6장을 붙여주면 죄송합니다. 이런 모양이 되겠죠. 미안합니다. 자, 그런데 위에 있는 뚜껑의 구멍하고요. 밑에 있는 뚜껑의 구멍이 연결이 안 됐죠. 그래서 이 구멍과 구멍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관이 또 하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총 7개를 뭉쳐주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게 비랩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1학년 2학기 때가 어떻게들 배웠죠? 그렇죠? 오토캐드 3D에서 처음에 만들면 CSG 방식이 되고요. 이 CSG를 분해를 하게 되면 비랩 방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인벤트는요. 와이어프레임, 서피스, 솔리드 이 3가지를 모두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와이어프레임 작업하겠다 하면은 와이어프레임은요. 요 2D 스케치라고 하는 요 안쪽 뒤에 삼각형 하나 있죠. 요 삼각형을 눌러보면 3D 스케치가 나와요. 그게 와이어프레임을 작업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피스는 위에 있는 여기 있죠. 곡면이라는 거. 이 곡면이 서피스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게 돌출에서부터 여기까지 있죠.
요까지이 솔리드에 관련된 명령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출력을 솔리드로 할 거냐, 서피스로 할 거냐, 이렇게 우리가 지정해 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현재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요거는 위로 올라가라, 요거는 밑으로 내려가라, 요거는 양방향으로 동일하게 가라. 그 다음에 끝에 있는 거는 양방향으로 가는데 비대칭으로. 그래서 한쪽은 뭐 10mm, 한쪽은 5mm. 마우스로 움직여 보면 수치를 우리가 어디를 입력이 될지 알 수가 있죠. 또는 이 수치를 바꾸고 싶으면 이게 반전 기능이 있어요. 리버스. 그래서 반전을 해주게 되면은 이쪽으로 5mm, 이쪽으로 10mm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첫 번째 거로 갑니다. 자, 그리고 높이를 예를 들어서 30을 줘볼게요. 자,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육면체가 하나가 손쉽게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3차원 전용 캐드하고요. 3차원이 되지만 2D 캐드라고 하는 오토캐드와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오토캐드에서 어떤 3D 모델링 이렇게 3D를 모델링 작업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잘못됐더라. 수정을 하려면은 U를 해서 취소를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취소를 해서 수정하기 내가 원하는 데까지 돌아가줘야 되는 겁니다. 자, 반면에 3D 캐드는요. 자, 여기를 제가 확장시켜 볼게요. 아까 우리가 했던 스케치가 그대로 남아있고 또한 돌출했던 값이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스케치를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자, 여기가 아까 우리가 가로는 100, 세로는 80을 했는데요. 만일에 가로를 70으로 변경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스케치를 더블 클릭을 하면 되는데요.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스케치 편집을 해도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만 볼게요. 여기서 보면 색상이 두 종류가 나오죠. 이렇게 컬러로 노출이 된 게 있고 단색으로 나온 부분이 있죠. 그래서 컬러는 화면상에 노출되어 있는 거고요. 단색으로 되는 것은 화면상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우스를 살짝 올려봤을 때 내용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오른쪽 버튼 눌러서 뭐 스케치 편집보다는 더블 클릭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글자보다는 앞쪽에 있는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이 치수를 더블 클릭해서 70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70으로 줄었죠. 자, 스케치 마무리 해볼게요. 그러면 요거 길이도 70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스케치에서 우리가 할 때 구속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가 스케치를 편집하기 위해서 들어왔다가 어떤 작업을 하더라도 형태가 틀어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자,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스케치 1로 돌아왔고요. 펑션 키 F8번을 눌러서 내가 모든 구속 조건들이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 직각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직각을 제가 지워볼게요. 그리고 평행도 지워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각도 지우고 평행도 지우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 제가 F9번 해서 구속 조건을 모두 숨기겠습니다. 자, 구속이 풀어졌기 때문에 형태가 이렇게 찌그러져 버리죠. 이 상태에서 스케치 마무리해 볼게요. 그러면 입체도도 같이 변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케치를 잘못하게 되면 구속이 제대로 설정이 안 됐으니까 잠깐 내가 어떤 이유에서 스케치를 들어왔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심각하게 훼손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항상 구속은 정확하게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제가 구속을 다시 잡아볼게요. 여기와 여기는 서로 직각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평행을 해볼까요? 요 직선과 요 직선은 서로 평행하다. 그럼 다시 돌아왔고 밑에 완전하게 구속됨이라는 문자가 나왔죠. 항상 이렇게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스케치 마무리 했고요. 자, 과연 70이 됐는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검사라는 탭이 있을 겁니다. 위에. 자, 검사에서 측정. 그리고 우리는 요거 길이죠. 그렇죠? 그러면 요 모서리나 요 모서리나 요 모서리 뭘 선택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를 클릭을 해볼게요. 해보니까 치수가 정확하게 70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정확하게 편집됐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스케이프 눌러서 취소를 했고요. 이번에는요, 이렇게 우리가 3D로 돌출된 거를 피처라고 불러요. 이 피처를 수정하는 방식은요, 자, 왼쪽 모형에서 이 피처를 더블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또는 이 피처를 그냥 클릭을 해요. 클릭하고 나면 첫 번째 아이콘이 있죠. 돌출 편집이라 나오죠. 여기를 클릭을 해도 돼요. 자, 높이를 40으로 변경을 해볼게요. 그러면 전체 높이가 40으로 변경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물론 우리는 요거만 알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자, 요거 길이가 아까 우리가 100이었죠. 그리고 여기는 70이죠. 그리고 요거 높이는 40입니다. 그러면 요거 전체 최적이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최적을 여러분들이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확인하고요. 최적을 한 번만 잠깐 알아볼게요. 자, 여기 제일 위에 보면 부품 1번이라는 거 있죠. 자,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요. 다음에 iProperties라는 거 있죠. 여기를 클릭을 하는 거죠. 그리고 물리적, 그리고 업데이트 버튼을 눌러볼게요. 눌러보니까 여기 최적이 얼마 해가 이렇게 나오죠. 물론 최적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요 우리가 만드는 육면체의 질감이 있죠. 돌이다 또는 나무다 또는 쇠다 했을 때 각각의 돌, 나무, 쇠들의 비중이 있겠죠. 그렇죠? 그 비중을 적용을 해주면 전체 중량까지도 계산이 다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을 직접 설계했다. 그럼 전체 중량이 나오면은 이 제품을 몇 톤 차에다가 트럭에다 싣고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도 나와줄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중량 계산하는 것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중량 계산하는 거는요, 쉬워요. 여기에 재질이 있죠. 자, 재질에서 지금 목재, 떡갈나무, 벚나무, 자작나무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여기서 쭉 제가 올라가 볼게요. 강철이라는 게 있죠. 금속입니다. 자, 강철의 비중을 7.85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만드는 이 제품이 있죠. 가로 100, 세로 70, 높이 40인 육면체의 최적은 이렇게 되고요. 실제 중량은 2.198kg이 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식으로 중량까지는 계산을 다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애써서 계산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죠. 일단은 취소하고 빠져나왔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기본 모델링에 관련된 걸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자, 여기 보면 평면이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옵션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나와 있는 요거를 다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평면이라는 기능을 이해를 못하면 모든 3D는 다 포기를 해야 됩니다. 어떤 3차원 CAD 프로그램이든 평면이라는 명령은 반드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평면이라는 게 왜 필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육면체를 실제라고 생각해 볼게요. 실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쪽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다 또는 글자로 적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가상의 공간이 아니고 실제라고 생각을 하죠. 그랬죠? 그럼 글자를 적고 싶으면 여기 가서 손 쭉 뻗어서 어떤 글자를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글자를 적고 싶으면요. 또 여기로 와서 손 쭉 뻗어서 글자를 적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평면이면요. 면이 우리가 너무 넓으면 여기서 배를 깔고 이렇게 누우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리를 딱딱딱 하면서 여기서 어떤 글자 이런 걸 적어주면 돼요. 이런 것처럼 화면상에 어떤 존재하고 있는 면에서는 이거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현재 여기에 있는 면 외에 있죠. 존재하지 않는 공간.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쪽 면 있죠. 이쪽 면에서 정확하게 한 30 떨어진 지점 있죠. 요 거리를 30, 여기서 단위는 당연히 밀리미터입니다. 30 떨어진 지점에다가 내가 그림을 그리고 싶다. 그럼 여기는 허공이죠.
허공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여기에서 자를 가지고 정확하게 30만큼 그려주고 여기다가 뭐 화이트보드라든지 이거를 정확하게 그렇죠. 요 바닥에 대해서 직각으로 딱 세워서 어떤 그림을 그리면 그릴 수가 있겠죠. 또는요. 이쪽 면에서 또 얼마 떨어진 지점에 그림을 그리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서 얼마 떨어진 어떤 거리를 적용을 해주고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존재하지 않는 면에다가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하고자 할 때 이 평면을 쓰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이 평면들 중에서 먼저 3점이라는 거 있죠? 3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는 평면에서 간격 띄우기라는 거 있죠? 두 번째. 자, 세 번째는 두 평면 사이의 중간 평면이라는 거 있죠? 요거를 세 번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조금씩 배워 나갈 건데요. 그러면 내가 3점을 쓰겠다 해가지고 굳이 평면이란 명령을 주고 3점까지 올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평면을 지정하고요.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 있는 옵션들은 자동으로 변경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자,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평면이라는 명령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먼저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평면을 줬으면 여기 있죠? 여기를 첫 번째, 요 점을 두 번째 꼭지점입니다. 여기를 세 번째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화면에 어떤 네모난 판이 하나 만들어질 거예요. 자, 나왔나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마우스를 살짝 올리면 어떤 형태가 나오죠. 자, 세 번째 여기를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아이보리 색상 비슷한 색상이 하나 만들어졌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 점을 통과하는 작업 평면이 하나가 만들어진 거죠. 자, 여기서 재미난 거는요. 이 판 있죠. 이 플레인의 두께는 0입니다. 자, 쉬프트의 가운데 휠을 눌러서 제가 반대편을 뒤집어 볼게요. 뒤에는 색상이 청색 계통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봤던 것처럼은요. 인벤트는 이 평면에도 두 가지 색상이 있는데요. 아이보리 색상이 앞면이 되고요. 청색이 뒷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되느냐? 자, 우리가 3D는요. 오른손 법칙을 적용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찍는 점이 있죠? 첫 번째 찍는 점이 원점이 돼요. 첫 번째 찍는 점이 원점. 자, 두 번째 찍는 점이 있죠? 두 번째 찍는 점이 X축의 방향이 되고요. 다음에 세 번째 찍었던 점이 있죠? 요게 Y축 방향이 되게 됩니다. Y축 방향. 자, 그러면 원점이 있고요. 이 원점 다음에 X축이 있죠? X축이 우리가 손가락에 집게 있죠? 집게가 X축. 그 다음에 Y축은요. 죄송합니다. 집게가 아니고요. X축이 엄지입니다. 갑자기 엉뚱한 걸 적어내렸죠. X는 엄지. 그 다음에 Y축이 집게가 돼요. 집게. 그 다음에 Z축이 있죠. Z축이 현재 우리 화면상에는 안 보이는데 우리 쪽으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올라옵니다. 중지입니다. 중지가 Z축이 돼요. 그래서 오른손 법칙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가락으로 이제 표현을 좀 하자면요. 그림으로 좀 그리긴 좀 그런데 자, 이게 엄지손톱입니다. 엄지손가락. 그 다음에 조금 내려가겠죠. 그렇죠? 이렇게 내려가서 이쪽에가 집게 손가락. 그 다음에 중지 있죠? 중지는 우리 앞쪽으로 이렇게 살짝 올라오게 될 거예요. 이렇게. 손톱이 있고, 그렇죠? 중지. 그 다음에 나머지 약지하고는 이렇게 되겠죠. 그림이 좀 이상한데요.
그래서 여기가 X, Y, Z. 그래서 우리 그 손에 정권이 있는 거 있죠. 주먹에 정권 부분이 원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찍는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만드는 이 플레인의 위치라든지요. 이걸 변경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런 안쪽이나 바깥쪽에 나가면 안 되고요. 이런 테두리선 있죠. 그런데 이 평면, 플레인의 테두리선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요. 자, 그리고 나면 여기에 또 피처 재정의라는 거 있죠. 피처 재정의. 그래서 이번에는요,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먼저. 자, 여기를 첫 번째, 요 점을 두 번째, 요 점을 세 번째로 한번 지정을 해보세요.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선택이 됐나요? 잘 안 된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색상이 바뀌었죠? 그래서 찍는 방향에 따라서 그러면 자, 첫 점을 여기 찍었으니까 여기가 원점, 두 번째 X, 세 번째 Y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엄지가 이렇게 되겠죠. 엄지손가락. 그 다음에 집게가 이렇게 가게 되겠죠. 그러면 중지는 어떻게 갈까요? 중지는 저기 벽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봤을 때 손등이 현재 보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실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델링을 하다 보면 앞뒤를 생각하면서 찍어야 되는데 그냥 찍다 보니까 이렇게 색상이 변경돼서 즉 뒷면이 나오는 경우가 지금쯤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럴 때는 크게 부담 갖지 말고요. 앞뒤로 바로 변경을 좀 해주면 돼요. 위치 변경이 되지 않고 앞뒤만 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요. 요 플레인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요. 여기 보면 법선 반전이라는 거 있죠. 그래서 이 법선 반전을 클릭을 해주면 색상이 이렇게 바로 바뀌죠. 앞뒤가 바뀐 겁니다. 자, 다시 볼게요. 여기에서 법선 반전. 자, 돌려보면 뒤에가 아이보리 색상이죠. 자, F6번 눌러서 원래 상태로 돌려놓고요. 다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법선 반전. 색깔이 바뀌었죠? 이제 돌려볼게요. 뒤에가 청색이 됐죠. 그래서 단순히 앞뒤만 내가 바꾸고자 할 때는 항상 내가 변경하고자 하는 평면에서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법선 반전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벤트에서는요. 우리가 이런 거를 꼭 인벤트뿐만 아니고 보통 우리가 이를 모서리라고 그러죠. 인벤트에는 모서리의 점이 3개가 있어요. 양쪽 꼭지점하고 정중앙, 미드포인트입니다. 이렇게 3개가 존재를 해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 중간점, 여기 중간점, 여기 중간점 이렇게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또 평면 요 플레인에서 오른쪽 버튼 피처 재정의를 하는 거죠. 자, 가운데 이렇게 가면 노란 X 나오죠. 첫 번째. 이쪽에 가면 노란 X가 여긴가요? 두 번째 나오죠. 세 번째 여기 살짝 올려주면 여기 나오죠. 세 번째. 이런 식으로 3개의 점을 통과하는 평면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여기에서 굳이 3점을 안 가도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방향은 자동 설정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평면에서 간격 비우기 있죠. 이걸 해볼 건데요. 자, 요거는 또한 2가지 기능이 있어요. 자, 첫 번째부터 해볼게요. 자, 요 평면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피처 재정의. 자, 첫 번째는요. 내가 기준이 되는 평면, 저는 여기에서 30을 띄울 거예요. 그럼 기준이 되는 평면을 먼저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를 빈 공간 있죠. 어디든 괜찮습니다. 빈 공간에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앞뒤로 드래그를 해보세요. 앞뒤로 드래그를 해보면 뒤쪽으로 들어가면 부호가 빼기 부호가 되죠. 앞쪽으로 끄집어내면 부호가 더하기로 바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앞뒤를 변경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쪽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30을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쉽게 30을 띄워줄 수가 있죠. 이게 첫 번째 방식이에요. 그래서 먼저 기준이 되는 면을 클리어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빈 공간에서 누른 상태에서 끌기, 즉 드래그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방식은요. 다시 변경을 해볼게요. 자, 평면에서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 다시 피처 재정의. 자, 앞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기준면을 클릭을 하고 빈 공간에서 누른 상태에서 끌게 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요. 요 면 있죠? 요 면을 누른 상태에서 그대로 당겨 보세요. 그러면은 드래그에 의해서 바로 만들어지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 이렇게 띄워주면 여기에서 정확하게 30만큼 떨어진 지점의 평면이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러면 요 면에서 30이 떨어졌는데 띄우고 나서 보니까 30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70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실제로 요 면에서 30 왔는데 70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요 면에 대한 기준은 변경이 없는 거죠. 기준 변경 없이 치수만 우리가 변경하고자 할 때는요. 그냥 여기서 수정하면 돼요. 자, 여기 평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요. 여기 보면은 치수 편집이라고 하는 이 명령어 있죠. 그래서 이 치수 편집 여기를 클릭을 해요. 그럼 치수 나오죠. 그리고 70을 넣어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70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내용은 요겁니다. 평면에서 간격 띄우기. 자, 세 번째는 이제 요거 있죠. 두 평면 사이의 중간 평면. 상당히 쓸만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 평면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피처 재정의. 자, 먼저 우리는 이쪽 면을 클릭을 할게요. 그리고 이쪽 요거에 마주보는 면을 클릭을 할 거거든요. 그럼 큐브를 반대편으로 돌릴게요. 그리고 요 면에 살짝 올려주면 어떻게 되죠? 지금 연하게 그림이 하나 나오죠? 요거 전체 길이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2분의 1 되는 지점에 가는 거죠. 요 기능을 앞으로 많이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클릭하면 맞죠? 자, 이번에는 요 전체 요쪽이 있죠? 요쪽과 저 뒤쪽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평면에서 오른쪽 버튼 피처 재정의 요 면을 클릭하고요. 방향을 돌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요 면을 클릭을 한 거죠. 그러면 또 이렇게 나왔죠. 자, 이런 식으로 두 개의 평면 사이에 존재하는 작업 평면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F6번을 눌러서 등각으로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평면을 만들어 봤는데요. 그러면 여기는 존재하고 있는 평면이고요. 요거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만든 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갔을 때와 여기에 들어갔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걸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존재하는 면이 있죠. 자, 요 면에 스케치를 할 건데 잘 기억을 해보세요. 처음 서두에 우리가 3차원에서 2차원으로 들어갈 때는 처음에 2D 스케치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떻게 됐죠? 화면에 요거 있죠? YZ 평면, XZ 평면, XY 평면 요 세 가지가 중첩돼서 나타났죠. 근데 지금은 안 나오죠. 왜 안 나오느냐면 이미 입체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했느냐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새 스케치를 했죠. 그게 두 번째였죠. 자, 이번엔 이제 세 번째입니다. 여기서 작업하고 싶으면 여기를 먼저 클릭을 해요. 클릭을 하고 나면 제일 끝에 있죠. 여기에 스케치 작성이라는 거 있죠.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하면 여기가 스케치 공간이 돼요. 자, 컨트롤 Z 한번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여기에서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눌러요. 여기에서 새 스케치. 그래서 요 총 네 가지 방법입니다. 우리가 모델링한 게 하나도 없을 경우에는 2D 스케치 시작 또는 여기에서 마우스 어디든 내가 필요로 하는 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스케치를 했죠. 근데 지금처럼 물체가 존재를 할 때는 원하는 면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새 스케치를 하든지 또는 원하는 면을 클릭해서 스케치 아이콘을 클릭해서 들어가도 돼요. 자, 그러면 보세요. 존재하는 면에 들어오면 지금처럼 이렇게 연한
초록색 선이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물론 이거는 환경 설정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요 면을 클릭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그림을 제가 하나 그리는데요. 형태가, 그렇죠. 바깥에가 요 선들이, 이거를 우리가 프로젝트라고 그래요. 프로젝트 선. 투영이 된 겁니다. 자, 투영이 됐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그리고 투영된 선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안 떨어져요. 여기도 절대로 안 떨어지고요. 그러면은 이제 표곡선으로 봤을 때 요만큼 존재하는 표곡선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존재하는 표곡선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치수를 한번 줘볼게요. 여기에서 요까지, 요 치수는 예를 들어서 20, 그 다음에 요거 치수는 10mm다. 이렇게 볼게요. 좀 너무 크네요. 한 5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됐죠? 자, 스케치 마무리, 그리고 F6번에서 등각으로 바꿨어요. 자, 돌출해 볼게요. 자, 패곡선이 두 개입니다. 이렇게 하나, 둘. 그래서 패곡선이 두 개 이상 되면은 자동 인식이 안 돼요. 그러면 여기 할 거냐, 여기 할 거냐 묻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할 거예요. 자, 하고 나니까 여기 보세요. 이제 아이콘이 활성화됐는데요. 자, 요거는 합집합, 차집합, 교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뺄 겁니다. 차집합으로 해서 거리는 한 20 정도를 넣어보겠습니다. 20. 그러면 20만큼 파낸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형태가 만들어졌죠. 존재하는 면에서 작업했던 거예요. 이번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 면에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를 스케치 들어가는 방식도 똑같아요. 자, 2D 스케치에서 이 플레인을 지정을 해줘도 되고요. 또는 자, 컨트롤 Z 씁니다. 이 플레인에서 이 아이콘 있죠? 이 아이콘 스케치 작성, 여기를 이렇게 눌러서 들어가줘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걸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 화면 중앙에 이 축을 지나가는 이 부분과 이 축이 현재 화면상에서 사라졌어요. 자, 이 부분이 사라진 이유는 현재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공간이 여기거든요. 면이. 그래서 그 면 앞쪽으로 이 부분이 있죠.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이 입체도에 의해서 가려져 버린 거죠. 이 입체도에서. 그럼 이 입체도를 떼어버리면 돼요. 자, 떼어내는 방법이 펑션키예요. 펑션키 F7번. 떼어졌죠? 다시 F7번 누르면 다시 메꿔져요.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에 그래픽 슬라이스라는 거 있죠. F7번 또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한 번 더 F7번 그래픽 슬라이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펑션 키를 써도 되고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써도 됩니다. 자, 다시 F7번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큐브의 방향을 변경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뒤에 보이죠? 자, 이때 잘 보세요. 다시 F7번 그리고 또 F7번 해주면 이번에 여기에 떨어졌죠? 자, 다시 이번에 F6번에서 방향 바꿨어요. 다시 F7번, F7번. 자, 감이 좀 오죠? 이 그래픽 슬라이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보고 있는 시점,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이 항상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클릭해서 앞에서 본 모양을 해볼게요. 자, 육안상 다른 점이 좀 보이죠? 자, 조금 앞전에 우리가 존재하는 면에 들어갔을 때는 요 바깥에 있죠. 바깥에 초록색으로 해서 형상이라는 게 프로젝트가 자동으로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안 만들어지죠. 이렇게 안 만들어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제가 여기다가 아무리 선을 이렇게 붙여서 그리고 싶어도 이 선은 절대로 여기 붙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그럼 여기 안 붙으니까 그냥 한다 그러면요. 여기를 또 형태를 정확하게 이렇게 또 갖춰야 돼요. 이렇게 갖춰가지고 구속 조건이 있죠. 구속 조건에서 여기와 요거를 부착을 해주고 또 여기와 여기를 부착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부착을 해줘야 돼요. 근데 부착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 초록색 선이 자동으로 또 만들어지죠. 이중 작업이란 이야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컨트롤 Z해서 취소를 했어요. 우리는 이쪽 프로젝트가 필요를 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있죠. 형상 투영. 형상 투영을 해서 위에 있는 여기를 클릭을 해볼게요. 그럼 초록색이 하나가 만들어졌죠. 그렇죠? 자, 이렇게 형상을 투영을 한 거죠. 자, ESC 누르고요. 이제 선 명령을 줘서 여기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치수를 주는데 잠깐 보세요. 여기, 이쪽에 할까요? 그렇죠? 여기와 요 모서리 있죠? 모서리를 이렇게 찍게 되면 자동으로 형상이 또 투영이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투영이 이런 거는 안 되는 게 좋거든요. 물론 돼도 상관은 없어요. 자, 우리는 그래서 여기와 이 꼭지점을 클릭을 할게요. 그리고 치수는 10mm. 또 여기와 이 꼭지점 있죠? 이 치수도 10mm. 그 다음에 이 선과 이 꼭지점. 이 치수도 10mm. 이렇게 해볼게요. 자, 왜 이렇게 해주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와 여기 찍으면 여기 형상이 투영이 되겠죠? 또 여기와 여기를 찍으면 또 형상 투영. 여기와 여기를 찍으면 또 형상 투영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바깥에가 또 초록색으로 이렇게 감싸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럼 백곡선이 한 개,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백곡선 하나를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스케치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F6번 등각. 자, 돌출을 해볼게요. 자, 프로파일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안에 자동으로 인식된 게 보이죠. 자, 우리는 뺄 거거든요. 차지법 바꿔볼게요. 그러면 쏙 빠진 게 보이죠. 자, 대신에 양방향으로 하고 거리는 전체를 50을 줘볼게요. 그러면 양쪽으로 25, 20에서 총 50이 되는 거죠. 차집합.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죠? 가운데가 쏙 빠졌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이 통에다 물을 부으면요. 요 물이 여기를 넘치는 거는 빠지게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요 작업 평면 있죠? 이 평면을 지우면 안 되는 거죠. 왜 지우면 안 되느냐? 우리가 이 평면에다 뭘 그렸냐면은 요 평면에다가 아까 형상을 투영을 했고 여기 맞춰서 요런 네모를 그렸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평면을 지운다라는 것은요. 요 우리가 그렸던 스케치가 없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스케치가 없어지면 금방 했던 요 돌출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를 지운다는 겁니다. 과거를 지우면 현재까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숨겨주면 돼요. 자, 이 평면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에 가시성이라는 거 있죠? 비지빌리티. 얘를 클릭을 해주면 사라집니다. 그럼 사라진 거는 여기 있죠? 자, 조금 앞전에 제가 뭐라고 했느냐면 이렇게 컬러로 된 거는 화면에 노출된 거, 단색으로 된 거는 화면에서 숨은 거라고 그랬죠? 그럼 작업 평면이 단색이니까 숨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가시성이라는 거 켜주면 다시 나오고 또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가시성을 꺼주면 숨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3차원을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오늘 했던 것 중에 이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 평면 설정하는 거를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금방 했던 돌출이라는 것과 평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돌출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조금 할 게 많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돌출에 관련된 다른 명령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요. 예제 도면을 좀 그려서 먼저 돌출의 개념과 3차원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개념에 대해서 좀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